네,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코스피는 0.67%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낙폭을 어느 정도 축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2,824선까지는 그래도 방어를 해낸 모습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2,799까지 좀 빠지면서 2,800선이 무너졌지만 그래도 2,800선은 확실히 지금 보호 사수를 해내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외국인의 순매도는 오늘도 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특히 하이닉스 낙폭을 좀 축소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일장에서는 이제 회복세를 나타낼 것인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오늘 특이점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엠비엔골드 이가람, 조기준, 김홍태 매니저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부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1시 45분 정도에 보니까 2,800선이 잠깐 무너졌었더라고요. 근데 잘 사수해냈고 막판에는 뭐 이제 낙폭 축소해서 2,824까지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뭐 미국 시장이라든지 일본에서는 뭐 니케이 지수 살펴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잘 버틴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조기준 매니저님. 잘 버틴 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은 어제 그쵸. 전일자의 하락도 너무 컸고 오늘 이제 사실 실제적으로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도 있었지만은 기관, 연기금하고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다면 오늘 이제 플러스도 만들 수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TSMC 실적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더 많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반등을 못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아마 종가에 플러스가 됐는데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하락을 하면서 이제 이 지수 반등을 못 만들어내지 않았나. 근데 다행히 의미 있는 거는 이제 2,790선, 2,800선 잠깐 무너뜨리고 다시 올라왔다는 게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내일은 반등이 나올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거는 있다면은 조금 더 반등이 나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더 반등이 나왔다라면은 그래도 만족할 만하게 시장이 좀 회복이 되지 않았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심 안에는 일단 반도체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등을 했고 하이닉스는 낙폭 축소를 했는데 이게 TSMC 호실적 때문입니다. 이게 과연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조금 더 탄력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첫 번째 특이점을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첫 번째 특이점입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루 만에 6.8%가량 좀 빠졌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틀 연속 강한 하락세를 좀 맞았습니다. 다행히 지금 선물이나 프리 시장은 반등하려는 움직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는 어제부터 해서 과하게 좀 두 번 얻어맞은 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내일 좀 더 크게 반등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닐까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선 이가람 매니저님. 일단 분기점을 보자면 TSMC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TSMC 실적 잘 나왔죠? 네. TSMC 진짜 잘 나왔고요. 지금 원래 2분기 매출에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었는데 뭐 그보다 더 잘 나오면서 TSMC 주가가 장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많이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잠깐 좀 제가 화면 보여드리면서 보여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거 TSMC 원문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7나노 이상부터 해서 굉장히 좀 매출 자체가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오늘 되게 특이했던 점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폰, 핸드폰을 제외한 나머지가 굉장히 많은 성장을 보여줬고 특히나 좀 HPC 쪽 여기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월등했다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가이던스 자체도 지금 전망치보다 더 지금 올라갔기 때문에 TSMC로 봤을 때는 반도체 쪽, AI 반도체 쪽은 여전히 좋다라고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정치적인 리스크가 껴있고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반도체가 약간 약했던 것 같은데 약간 오늘 컨콜에서 좀 굉장히 중요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TSMC 회장이 하는 얘기가 관세에 대해서 지금 물어봤습니다. 관세 어떠냐라고 했더니 관세는 TSMC가 내는 게 아니고
고객사가 내는 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어떤 관세를 때리던 어떤 거 하던 간에 그거는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물건을 받아가는 고객사가 내는 거니까 관세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아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고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 쪽은 결국 뭐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고 트럼프 쪽 같은 경우도 결국은 AI를 밀기 위해선 반도체가 많이 필요합니다. 반도체 없이는 AI를 할 수가 없고 그쵸. 그다음에 미국 산업 자체가 돌아갈 수가 없는데 대만에 반도체가 없다 할 수가 없고요. 한국에 지금 반도체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은 뭐 돌아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전과 같은 트럼프 얘기 때하고는 조금 다른 양상이 될 것 같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어차피 말을 좀 많이 바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병조 약조를 많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번 조정 시기만 좀 잘 넘어간다면 충분히 국내 반도체도 더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좀 삼성전자가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지금 시가가 마이너스 3%로 출발을 해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하이닉스와 다르게 삼성전자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많은 루머가 또 돌았습니다. 뭐 TSMC도 있었지만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번에 대만 쪽에서 올라왔던 거, 요 예시가 이제 대만 쪽에서 한 번 더 들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아예 또 한 가지가 대만에서 또 다시 또 나와서 결국 3분기 때 통과가 될 거고 다음 분기부터 양산 될 거다라고 식으로 내용이 돌았는데 얘가 또 중국에 넘어가서 중국에서는 아예 퀄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그게 또 한국으로 넘어와서 한국에서 된다는 것 같은데라고 하다 보니까 또 기관과 외국인 쪽 사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퀄은 아직은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근데 다만 이제 약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가능성이 이전보다는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7월달 말을 모든 외국계에서 이제는 삼성전자의 7월 말을 보고 있으니까 우리도 7월 말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럼 과연 외국인이 샀느냐를 봐야 되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 안 샀습니다. 안 샀어요. 그럼 누가 올린 거냐? 금융투자가 올렸습니다. 금융투자가 올렸는데 금융투자는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프로그램 매매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인데 오늘 보게 되면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매를 가장 많이 했고 실제로 이렇게 차익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게 금융투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삼성전자가 올라갔던 이유는 저는 삼성전자는 그냥 주식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 한국에서 파생과 가장 크게 연관성을 높게 보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지금 선물가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의 현물가가 좀 많이 다른데요. 잠깐 보여드리면 네. 지금 이렇게 현물가는 86,900원에 끝났는데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87,200원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300원 정도가 선물가가 높게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차익 거래는 비싼 걸 팔아서 싼 걸 사는 겁니다. 그게 프로그램 매매라서 오늘 저가 매수가 들어왔던 이유는 외국인들의 매도보다 금융투자 매수가 더 셌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외국인들은 큰 매도가 아직 없는 걸로 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재를 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만 쪽, 중국 쪽에 대한 영향 받기 때문에 더 많이 내려갔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리스크들만 다 넘어가게 되면 결국 다시 한 번 더 반도체 쪽은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올라갈 때 HBM에 대한 재료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다른 재료로 올라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의 좀 차이점을 둬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HBM도 좋지만 저는 그 전에 아마 글라스코어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글라스코어 유리기판이죠. 유리기판 쪽에서도 괜찮은 소식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미국 지수가 지금 보면은 선물이나 프리시장 분위기는 그래도 좀 이제 분위기가 반등을 하려고 하는 게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정은 좀 끝이 난 것일까? 아니면은 조정은 잠깐 끝이 났는데 이 하락에 대한 건 좀 기간 조정으로 봐야 되는 건가? 아직 좀 시장에서 갈피가 좀 안 잡히고 있거든요. 세 분의 의견을 OX 통해서 같이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반등은 이제 조정은 끝났다. O 들어주시고요. 아직 좀 확인할 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일단은 이가람 매니저님 아직 뭐 확인할 게 좀 남았다라고 해주셨고 김흥태 매니저님 네. 일단 지금 하락은 다 얻어맞을 건 다 얻어맞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이미 연속적으로 3거래일 연속으로 얻어맞았기 때문에 오늘 반발 매수세로 밑꼬리가 길게 다는 거 보게 되면 아마 코스닥 시장에서도 한 번 더 내일장에서는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막판에 수급이 좀 땡겨서 올라왔어요. 네. 반도체들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서 저점에서 들어오는 모습도 들어왔고 또 어떻게 보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제 포트가 다 파란불이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다 빨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예. 어느 정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이제 수급들이 반발 매수가 들어왔고 내일부터 반등에 대한 자리를 잡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미 한번 저희 이 국내 증시가 아무래도 뉴욕 증시하고에 대한 어떤 디커플링 자리를 보고 있었는데 동일하게 밀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에 대한 마무리는 잡았다는 거 보고 트럼프 효과가 이제는 다 수그러들지 않았을까라고도 네. 보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어떻게 보니까 오늘 좀 전에 이슈가 또 나왔는데 금투스에 대한 이제 폐지 이런 기사도 나오다 맞아요.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런 호재 내용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그 전부터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이미 한번 시장이 풀렸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들에 대한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온 거고 그로 인해서 내일장에서는 한 번 더 한 차례 반등을 세게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일각에서는 지금 금투세 폐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또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내일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먼저 X를 들어준 이가람 매니저님 계속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걸 확인해야 되나요, 지금? 일단은 뭐 차트도 그렇고요. 네. 지금 뭔가 지금 한 번 급락 나온 다음에 바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고객 예탁금 자체도 증가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발 리스크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인 거 보여지고 코스피 쪽은 그나마 좀 괜찮은데 코스닥이 오늘 종합지수가 저가를 한번 깼습니다. 깨놓고 반등을 좀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그러고서 네. 약간 이제 반등을 줄 건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일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좀 세게 나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 나와도 박스권만 잘 나타나줘도 다행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반등이 나올 때 저는 개파락 이후에 반등이 찐반등이다라고 보는데요. 네. 근데 그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올라가는 게 가장 찐반등입니다. 근데 오늘 개파락 이후에 양봉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의 매수가 들어가면서 오늘 코스닥이 올라갔다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지금 배터리 쪽도 호재가 여러 가지 나오긴 합니다. 지금 뭔가 업황적으로 돌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약간 반등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결국은 지금 크게 사기보다는 결국 이렇게 매도를 하면서 끝냈거든요. 그쵸. 물론 네. 이제 코스닥은 사긴 했지만 지수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크게 돌릴 만한 상태는 아니다라고 봤을 때 더구나 또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라서 아마도 반등이 나타나는 거는 저는 다음 주가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 내일까지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새롭게 뭔가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일보다는 다음 주에 그러니까 내일까지 뭔가 현금을 좀 늘렸다가 다음 주에 신규 매수를 보시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외국인들의 매수가 언제 다시 붙는지 이게 가장 큰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점 매수와 신규 매수에 대해서 요즘 좀 관심이 있으실 분들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매수세에 잘 맞춰서 들어오는 것도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의 매수도 중요하지만 미리 외국인들보다 선점하는 포지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조기준 매니저님 아까 이제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내일 반도체 중심 종목들 위주로 저가 매수 들어가도 괜찮은가요? 일단 이제 오늘 아까 금융투자가 샀다고 그랬는데 정확히 금액을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를 3천억 정도를 샀어요. 금융투자가. 그러면서 하이닉스도 적게 산 건 아닙니다. 2천억을 샀는데 하이닉스는 전혀 끌어오지를 못했고 금융투자가 또 샀다는 게 세 번째로 2천억이 또 인버스를 곱하기 2배짜리를 또 샀거든요. 그래서 이 행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뭐 이제 보험을 들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이제 종가에 내일 아침에 또 빠지면은 인버스를 또 팔고 다시 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면서도 차트를 한번 본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시면 삼성전자는 이만큼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까? 3% 이상을 끌어올렸고요. 근데 하이닉스는 같은 금액을 샀는데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목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올해 1월 달부터 60% 이상 하이닉스는 올랐기 때문에 어떤 차익 매물, 이렇게 외국인들의 차익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전자는 올해 상승한 게 없기 때문에 올해 1월부터 여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상승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이제 상승이 나올 거고 아마 지금 현재 콜세트 통과는 바로 9만 원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이전부터 이제 지금 현재 보시면 하이닉스 실적도 곧 나올 텐데 삼성전자 실적은 이제 오픈된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이제 어떤 그 핸드폰 그다음에 그쵸. 이제 반도체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은 지금 뭐 콜테스가 언제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처럼 지금 현재 뭐 2주간 연기됐다고 해서 바로 어제 나오듯이 오늘 나오듯이 이제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의 콜테스트 바로 나오면 제가 보면 9만 원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저는 이렇게 보면 이제 30%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삼성전자가 이렇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이 요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이렇게 올랐을 때 이후에 이렇게 추석부터 상승하고 있고 삼성전자가 3% 이상 올랐을 때 추세가 이제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추세는 9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차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위주로 일단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삼성전자도 워낙에 지금 다시 대세가 돼서 여기는 좀 상승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부터 이어진 SK 하이닉스의 하락세를 보면은 하이닉스 이거 지금 저점 매수를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라고 의문을 좀 가지시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도 그럴 뿐더러 그리고 다음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 발표 전에 미리 좀 사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적 발표 후에 수치를 다 확인하고 안전하게 좀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도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은 지금 SK 하이닉스를 봤을 때 네. 내일 당장이라도 매수를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이후가 더 낫다고 보시나요? 저는 내일은 안 사겠습니다. 내일은 더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하락의 여자기보다도 확인? 박스권으로서 가기 때문에 아. 여기서 더 떨어질 자리는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지금 60일선을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아예 추세가 전환돼서 하락 추세로 새로운 국면이 전환되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MACD 오실레이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 역풍 어떻게 보면은 역풍 방향으로 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도하는 포지션을 가져가야 되고 아마 이 자리에서 60일선은 지지선을 받고 있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자리에서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하루 이틀 다음 주부터 반등이 시작했을 때 다시 한번 순풍 방향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다시 한번 주가가 다 땡겨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주고 그때까지 기다리는 시기라고 하면은 실적 발표 전후 약간 또 한 2, 3일 정도 전후에 대한 기대감으로서 한번 주가를 한번 들어 올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니까요. 지금 당장 내일 자리에서 뭐 지금 떨어졌다고 저점이다라고 해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 번 더 반등 김이 들어오면 그때 사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가람 매니저님이나 조기준 매니저님은 다른 의견 뭐 없으십니까 혹시? 좀 먼저 바로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모아두는 게 이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아니다. 오히려 김우태 매니저는 다음 주쯤에 매수 타이밍을 봤는데 오히려 반대의 의미로 아니 매수 타이밍은 지금 조금 많은 걸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는 실적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진 않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하이닉스로 그동안 올해 내내 수익이 나신 분들은 이제 매도하고 다시 재매수를 할 수 있지만 하이닉스로 전혀 수익이 안 났던 사람이 이제 하이닉스가 빠졌으니까 사야지라고 생각하면 저는 오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하이닉스로 해서 이평선 20일 2평을 계속 디디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제 이평선을 20일 2평을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면 이평선을 깨졌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이평선 20일 이평을 계속 디디고 올라왔는데 물론 이렇게 빠지면 또 이격도가 멀어졌기 때문에 이격에 의해서 다시 이제 이렇게 또 올라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시는 분들은 차트리스트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로 수익이 나신 분들의 하나는 거고 하이닉스로 매매를 안 해서 수익을 안 났던 사람들 이제서 하이닉스를 보다가 못 샀는데 이제 사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그쵸. 분들은 다른 주식을 사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올해 내내 HBM으로 하나로 해서 실적이 이렇게 좋아졌고 만약 이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처럼 6조의 예상을 했는데 실적이 10조가 나왔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렇다면 삼성전자를 사겠지만은 지금 현재 보시면 이제 5조 2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하고 있는데 뭐 하이닉스도 10조가 나온다. 그러면 지금 사야 되겠죠. 근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얼마 나올지 HBM 하나로 해서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는 많은 가전과 더불어 핸드폰과 더불어 많은 게 있는데 하이닉스는 유일하게 D램 아니면은 HBM 이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반도체 실적이 분명히 좋겠지만은 5조에서 10조가 될 가능성, 뭐 6조, 7조도 나올 수 있지만 네. 삼성전자처럼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수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삼성 하이닉스는 분명히 수치로 나올 수 있는 이게 예측 가능한데 삼성전자는 어마어마하게 나는 사업 부분이 많기 때문에 네.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서 가전부터 시작해서 모바일부터 반도체까지 그쵸. 여러 가지가 있기 있죠. 때문에 실적이 계산하기 어려운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계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알겠습니다. 한 6조만 나와도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주가 상승 되지 않을까요? 근데 매니저님? 네, 이미 그러니까 오늘 어.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보고 세론 보면은 아, 얼마나 하락을 했는지 오늘 그러니까 물론 그 작품은 예. 외국인과 기관이 2천억 정도 팔면서 이제 만들어냈는데 과연 실적이 웬만큼 좋게 나와서는 더 생각보다 좋게, 생각보다 많이 지금 더 이 좋게 조정을 들어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람 매니저님, 예. SK하이닉스를 더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한미반도체 테크윙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지금 같이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테크윙은 뭐 오늘 반등을 하긴 했지만 그게 회복을 시작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치로 올라갔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테크윙도 하이닉스랑 지금 같은 처지에 있거나 아니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좀 비우호적인 스탠스가 들어온다면 여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일단 지금 반도체를 보신다면 네. 하이닉스 계열의 밸류체인보다는 삼성전자 계열의 밸류체인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가 더 편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저는 그 지금 자리에서의 반도체는 저는 중기보다는 단기성 매매다. 약간 테마처럼 지금 반도체는 저는 단기 매매가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를 하실 분들이라면 저는 적어도 수요일 날 아침까지는 좀 참았다가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드린 게 일정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다음 주에 가장 큰 이벤트가 좀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목요일날 발표가 되고 삼성전자는 그 다음 주 7월 31일 화요일날 말일날 발표가 됐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빅테크들이 중요할 텐데 엔비디아가 아까 내려왔죠. 지금 기간 조정 거쳐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테슬라가 중요한데 테슬라 같은 경우도 23일날 한국 시간 수요일 새벽이고요.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도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는 아마 일론 머스크가 AI 반도체 투자를 더 하겠다고 했었기 때문에 그 기조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과연 지난번과 같이 이제 AI 반도체를 투자를 더 하겠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이제는 우리가 엔비디아 거 조금 더 사고 우리 거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자체적인 AI 반도체 쪽으로 몰아갈 거냐 아니면 AI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 금액을 이전보다 그러니까 올리기는 하는데 올라가는 폭 자체가 낮아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빅테크 종목들이 올라가지 못하고 한 번 더 밀려버린다면 반도체가 수요일에 한 번 더 밀릴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분들은 수요일날 아침에 밀리면 차라리 그때 사놓고 삼성전자를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느 언론사에 보더라도 하이닉스 얘기가 안 나와요. 오로지 삼성전자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거리감이 생겼고 오히려 가까워지고 있는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관련 밸류체인 보게 되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외국인 매수가 없었거든요. 특히나 어제 4,000억, 오늘 3,400억 팔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 자체는 조금 이제 제한을 두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제 삼성전자 31일 날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때 HBM 관련 얘기가 지난번과 똑같이 아무것도 안 나오거나 엔비디아 코멘트가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컨퍼런스 콜 하이닉스 쪽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너무 높았었기 때문에 눈높이가 점점점 내려오고 있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자리에서 다시 세게 올라가는 건 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어서 차라리 삼성전자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때 하이닉스가 대안주로서 다시 올라갈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이닉스는 당분간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올라가니까 저희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박스권을 한번 다시 그리다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하이닉스와 관련된 밸류체인 쪽, 뭐 DIT 같은 거 많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닌 지금 삼성 밸류체인 대부분 다 아래에 깔려 있기 때문에 아래에 깔려 있는 삼성 밸류체인 쪽을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 SK하이닉스가 이틀간 좀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에 들어가야지라고 해서 다시 한번 고점까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삼성전자와 비교를 했을 때는 상승폭, 상승률의 기대 상승률은 좀 삼성전자가 가져갈 게 더 커 보이는 상태고 SK하이닉스가 그렇다고 하락세로 들어간다? 이건 아니고 좀 박스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반기, 3분기로 넘어서니 확실히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에서는 주도권을 확실하게 좀 잡아가고 이 자리매김을 하나하나씩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심은 삼성으로 가야 될 것 같네요. 김용태 매니저님, 확실히 이제부터는 삼성 밸류체인 중심으로 포트를 구축하는 게 훨씬 좋은 전략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CXL도 오늘 좀 이슈가 되어 가기도 했고요. 포트 구성을 만약에 지금 내가 SK 하이닉스로 되어 있다 하면은 좀 변경을 하는 게 좋은가요? 빠르게. 변경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무리하게 변경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 기미가 들어왔을 때 차익 실현을 좀 실현하고 나서 변경해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에 와서 막 급하게 막 포트는 변경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씩 물량을 모아간다 생각하시고 담아내는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저도 오늘 장 막판에 이 삼성전자 관련된 기업을 하나 좀 반도체를 샀거든요. 예. 그렇게 안 사던 반도체도 저도 결국에 샀습니다. 네, 샀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또 내일 저는 뭐 어차피 단기성 매매로서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 뭐 수익을 실현하겠지만은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도 오늘 CXL이 또 장 막판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 지난 화요일날 방송에서 CXL도 같이 보자라고 말씀했는데요. 거의 이틀 만에 이제 네오셈이 또 이제 주가를 또 올라왔듯이 오늘 이슈가 나왔던 게 삼성전자에서도 이제 메모리 사업부에 대한 사업팀장이 이제 오늘 CX에 관련돼 가지고 솔루션을 이제 제공하면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와 관련된 기사 나오자마자 오늘 엑시콘하고 네오셈이 주가를 올리면서 끌어당겼습니다. 지금 네오셈에 대한 차트를 제가 띄워드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네오셈도 지금 막 이제 막 21선을 들어주는 모습이었어요. 들어주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는 주가를 다시 한번 방어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그동안의 조정폭이 나왔지만 오늘 거래량이 좀 실렸거든요. 거래량이 실린 거라고 보게 되면은 그동안에 눌러놨던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매집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고 좀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는 그 점을 판단한다면 뭐 네오셈이라든지 엑시콘이라든지 뭐 오킨스전자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 쪽 이 밸류체인에 포함된 종목들까지 좀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자, 채팅 하나 읽고 같이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리준마님께서 올려주셨어요. 비상금 500만 원으로 내일 당장 살 수 있는 반도체 뭐가 있을까요? 매니저님들 이렇게 해주셨는데 채팅창을 좀 보니까 갑자기 오늘 비상금 500만 원이 생기셨대요. 네. 그래서 반도체 뭐 좀 살만한 게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조기준 매니저님 비상금 500만 원 생기셨다고 하는데 주식을 하는 게 맞습니까? 가족여행을 가는 건 어떨까? 지금 여름 시즌에 맞아서 지금 해외여행을 한번 가보시는 네.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족과의 화목함을 돈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늘 뭐 장중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 200 레버리지를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장중에 그래서 뭐 저는 지금 이제 가장 확실한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를 500만 원 있으면 반반씩 나눠서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와 코덱스 레버리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가족여행을 가는 걸 먼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가라 매니저님도 500만 원 주식 한다 안 한다부터 먼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식은 해야죠. 네, 주식은 해야 되는 거고 아마 저는 주 후반하고 다음 주엔 다시 이제 반등 나올 걸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약간 저가 매수를 볼 수 있는 기회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00만 원이 있다면은 뭐 물론 뭐 살만한 종목 많을 것 같긴 한데요. 일단은 차트 잠깐 보여드려서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최근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삼성전자 저는 보유 중에 있고 저는 약간 보유자이기 때문에 약간 편향적인 멘트 좀 할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갖고 있고 내려왔을 때 오늘 시가가 3% 빠지길래 이거 저렴의 기회다라고 해서 시가에 더 샀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가 매수가 돼서 자 올라왔다는 얘기 되는 거죠. 보게 되면 이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는 흐름을 봤을 때 블랙에도 그렇고 TSMC의 스케줄, 삼성전자의 증설 스케줄 다 파악을 해봤을 때 뭔가 교집합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좀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삼성전자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좀 방법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와 차트가 똑같은 거를 사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세 가지 띄워놨는데요. 두 번째는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 세 번째는 이오 테크니스, 마지막에 원익 IPS입니다. 원익 IPS는 사실 삼성전자의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똑같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가장 빨리 올라갔던 요 세 종목입니다. 그래서 원익 IPS와 이오 테크니스,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골라본다면 오늘도 많이 올라간 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많이 그러네요. 올라왔어요. 근데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종목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리스크한 상황이지만 삼성전자를 본다면 충분히 배팅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지금 요때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오다 올라왔는데 지난번 5월 달에 한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었어요. 요때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한테 HBM 관련해서 계측 장비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종목이 SK 쪽 밸류체인인데 삼성전자한테 납품을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삼성 밸류체인 쪽 이제는 좀 뭔가 인식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으로 인식이 되는 종목 중에 가장 변동성이 좋게 나타나주고 있고 삼성전자 차트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단기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라면 이제 하나만 더 네.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반도체가 앞에 좀 요새 가시밭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많죠. 하루 이슈가 있더라도 아니면 뭐 트럼프가 한마디만 하더라도 반도체가 무너질 수가 있는데 그런 이슈들이 앞으로 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이슈들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세가 통하는 거는 삼성 밸류체인만 좀 가능하다고 들리거든요, 사실 지금. 네네네. 그럼 그렇게 전략을 좀 가져가야겠죠? 네, 전 지금은 일단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때 네. 정말 아무것도 안 나온다면 그때는 하이닉스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이 일단 적어도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전까지는 삼성전자가 유리하고요.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이후에 삼성이 들어간다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이닉스가 그때까지 못 간다라고 한다면 이벤트 해소가 되면서 같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예. 그 뒤에는 괜찮지만 그때까지 다다음 주 발표 때까지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체인 강조 다시 한번 들어봤고요. 자, 이어서 김흥태 매니저님 500만 원이 주어졌습니다. 비상금. 지금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네, 500만 원. 그러면 주어지셨어요. 네. 그렇다면 주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해야죠. 낼름? 당연히 해야죠.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 그 비싼 거 500만 원 나중에 걸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전에 빨리 그 아무도 계좌 모르게 또 하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주고 또 다른 500을 만들어도 되니까. 그렇죠. 예. 500을 또 500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굳이 반도체를 사야 되나 했을 때 다른 것도 사겠지만 만약에 반도체 사신다면은 네. 앞서 소개해드렸던 네오셈 네오셈도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요. 만약에 좀 나는 아니다, 좀 단기성으로 좀 보겠다 하신 분들이라면 좀 YC. YC를 보고 있는데 YC가 오늘 뭐 특별한 이슈는 아니었지만 과거에 나왔던 우리 이가람 매니저님이 지난 화요일에 소개해드렸던 대만 이슈가 오늘 재탕하면서 나오면서 그 관련된 삼성에 대한 이제 콜테스트 통과가 될 수 있다 또는 이제 된다라고 이제 중국에서 그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기업들 삼성에 대한 최대 주주를 2대 주주를 갖고 있었던 YC가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YC가 그동안의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하락할 줄 알았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도 떨어지는구나라고 했는데 오늘 자세히 보다 보니까 얘네들이 오늘 박스권을 그리면서 오늘 바닥을 지지받고 있더라고요. 지지받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자리에서 화면 나오네. 지지받으면서 21선에 대한 이 자리만 뚫어서 올리면은 17,000원 부분만 상회에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여기 기술적 분석을 봤을 때 MACD 오실레이터랑 시그널도 여기 자리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니까는 이 YC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으로 보여지고 오늘 시간에서 4%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아마 갭을 띄어서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갭을 띄었을 때가 16,200원 이상인데 만약에 여기서 거래량이 붙어가지고 16,500원에서 17,000원까지 띄운다라고 하면은 따라붙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오셈과 YC 구리준마님이 재밌는 채팅을 또 올려주셔가지고 저희가 저와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가 모두 이게 머리를 모아서 이 비상금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도움을 좀 드려봤습니다. 반도체 위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 외에도 뭐 사실 매니저님들 무료 방송 간다면은 더 좋은 소스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어젯밤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사 발표로 우리나라가 뽑히면서 대형 호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상승 출발한 것과는 좀 다르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대량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원전주들은 대부분 좀 윗꼬리를 달거나 심지어는 좀 하락한 종목
종목들도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15년 만에 대형 수주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잘 나오지 않았던 원전, 세론으로 끝이 난 건지 오늘 하루만 그렇지 앞으로 좀 길게 봐야 할지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체코 원전 수주 우선 협상자를 이 방송 시간에 어제 알게 됐어요. 저는 사실 이제 뭐 메신저를 통해서 이런 거 뉴스를 통해서 보긴 하는데 어제 저 맨 처음 봤던 게 조기준 매니저님이 저희 화목팀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조기준 매니저님이 올려주신 호재에 저도 그때 뉴스를 찾았더니 해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 보니까 조금 김이 새해서 실망스러워하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김호태 매니저님, 네. 오늘 대형 호재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근데 네. 너무 힘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세론인가요, 그냥? 하루 종일 한숨만 쉬는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좋은 기사가 나오고 나서 세론이 이렇게 세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봤을 때 저는 물론 이제 다들 이제 세론이 나올 거다라는 거를 예측은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지금 수주를 이제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하고 나서부터 본 계약을 나올 때까지는 내년도 3월이거든요. 25년도 3월 달까지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치감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세론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사실 이게 저는 수주가 당장 이제 연기된다고 하길래 저는 24일에서 그때나 좀 해서 좀 기다려보자라고 했는데 당장 어제 저녁에 나왔길래 이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이 아니었는데 네. 오늘 뭐 두산 에너빌리티 필두가 아니죠. 오늘 뭐 한전 기술, 한전 산업, 두산 에너빌리티 원전 전반적으로서 전부 다 오늘 음봉 마감을 했거든요. 이 정도까지 세론에 나올 수 있을까라는 조금 의심을 좀 들었는데 일단은 오늘 들어가신 분들은 좀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거고 이미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오늘 세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굳이 지금 자리에서 팔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낮은 가격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원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제 체코에 대한 원전 수주에 대한 이제 우선 협상자를 선정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 일정이 없는데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이제 나머지 있는 폴란드하고 본 계약에 대한 남아 있는 거 있고요.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네덜란드라든지 또는 그 외쪽으로서 유럽 쪽에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외국에 대해서 수주가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워낙에 프랑스에 대한 원전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는 그렇죠. 거기에 대한 기술력에서는 우리나라가 그나마 좀 가격이 좀 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장점인 것도 있고 그만큼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노브를 본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해도 되는 거고요. 이미 내가 오늘 시초가의 고점에서 따라 들어가신 분들이라면은 아마 내일 한 번 더 밀릴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마 한전산업도 상한가를 찍고 나서부터 밀려왔기 때문에 반등 구간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한전산업도 이제 전력 쪽으로 또 묶이다 보니까는 그런 섹터로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원전 섹터들에 대한 움직임은 당분간은 조금 횡보하거나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거칠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단발성이 있는 분들이라면은 빠르게 손절하고 다른 방향으로 전하는 거를 좀 권유해드리고 나는 좀 느긋하게 천천히 가도 된다라고 장기적으로 보신다라고 하면은 내년도까지도 충분하게 끌고 가도 괜찮은 메리트가 있으니까는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원전을 매수하신 분들 되게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리고 샀더니 아니 이렇게 주르륵 내려가니까 별다른 대응을 못 하겠네라고 생각해서 그냥 손을 놓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타이밍이 이제 기다리면 곧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근데 개인들이 되게 많이 오늘 물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 개인적으로도 아는 지인들이 수익 난 거 바이오 팔아서 네. 그 두산 에너빌티 사면 안 되겠냐. 그 문의가 질문들이 왔더라고요.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진짜. 예, 그래서 네. 제가 뭐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라고 답을 해줬는데 네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했는데 굳이 왜? 뭐 하라고? 그러니까 뭐 얼마에 사서 얼마나 수익을 날 건지. 오늘은 근데 외국인들이 1,000억을 팔았고 또 그 기관들이 또 1,000억을 팔면서 2,000억을 지금 두산 에너빌티를 팔았는데 그 내년에 지금 이제 본계약을 한다고 그러는데 네. 정확히 착공하고 그다음에 상업운전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데가 언젠지 알면은 한숨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죠? 체코가 일정을 이제 내년에 본계약하고 내년에 이제 뭐 지금 올해도 언제고 지금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오려면 한동안 모르는 상황인데 이제 결과는 이제 어느 정도 나왔지만은 체코가 착공을 언제 하냐면 2029년 예상이 돼 있고요. 착공이요? 네. 예. 그다음에 5년 뒤. 상업운전이 2036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할 때까지 아니면 뭐 지금 뭐 열심히 나이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2036년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물론 이제 뭐 조금 뉴스에 나온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물론 땡겨줄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만큼 원전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실적으로도 굉장히 오래 그러니까 한 번 착공하면 24조라는 그러니까 2기에 대해서 24조니까 금액은 크지만 10년 동안 나눠두면 몇 천억씩 이제 되기 때문에 근데 많은 기업들이 이제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라든지 이제 10년 동안 이제 할 텐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게 체코가 수주가 됐다는 거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어떤 소송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폴란드 외에도 이탈리아도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몇십 년, 40년 동안 원전을 건설 안 했는데 이제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 원전을 새로 착공을 한다고 하면 이제 한국의 K 원전 관련해서 수주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호재는 있겠지만은 그만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착공하고 상업 운전이 한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주식 매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보다 조금 이제 비관적인 시선도 원전이 수주는 했지만 주식 관점, 투자 관점에서는 현재 매력적인 점 좀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니저님들한테 이 부분을 같이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최근에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최근이 아니죠. 근 한 1년 정도 많이 올랐던 섹터를 꼽아보라 하면은 뭐 반도체 빼고 보자면 방산하고 조선 정도를 꼽아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방산은 이익 반영하는 시간이 되게 빨랐어요. 생각보다. 수주를 했다? 바로 이제 영업이익도 그만큼 나오고 재무제표에서 확인이 되는데 조선은 수주했다 이런 얘기는 나오는데 이 영업이익이 반영되는 시간이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산은 조선보다 한 6개월 먼저 더 빨리 고공행진 주가를 좀 가져갔습니다. 조선은 이제 좋긴 하지만. 근데 저는 원전 관점은 와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또 조선만큼 기다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주 소식이 나왔지만 만약에 다음 달에 또 우리 수주 성공했어요. 그 다음 달도 수주 성공했어요. 이게 아니면은 지금 투자하기 너무 매력적이지 못한 섹터가 될 거다라고 좀 생각은 듭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원전도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지금부터 보자면. 시간은 오래 걸리긴 하겠죠. 걸리긴 할 텐데 종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아마 단기 상승이 한번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이 올라간다면 다른 종목 따라갈 수 있을 텐데 저는 원전을 보실 거면 지금 상태에서는 두산 쪽만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두산 바켓과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번에 지분 분할 합병한다라고 하죠. 요 딜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에너빌리티는 주가를 무조건 올려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제가 띄워놓은 화면 보게 되면 딜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가정하에 봤을 때 매수 선호 가격이 2890원입니다. 2890원인데 오늘 종가가 얼마냐면 21,000원이에요. 그러면 세금 낼 거 다 생각했을 때 만약에 내가 밀려서 매수 청구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 어디부터냐면 23,000원 구간부터는 그 아래 23,000원대 샀는데 그 위로 이제 더 아래 내려왔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부터는 요 아래 23,000원 아래부터는 수익 구간입니다. 그래서 매수 청구 가격 생겼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9월 달 때까지라도 최소한 요 위엔 다 올려놔야 돼요. 그래서 다른 종목들보다는 두산 쪽이 더 지켜질 가능성이 크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따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재료를 또 본다면은 좀 시간이 좀 많이 남게 했습니다. 본계약까지가 3월이니까 8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오늘 나왔던 설명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산업부 장관이 설명하면서 근데 미국의 웨스팅하우스하고 협의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체코에서도 근데 한국을 선택을 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문제다라는 코멘트를 체코도 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에는 산업부가 어떻게 하서든지 체코 거 따기 위해선 결국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웨스팅하우스의 관계가 잘 끝날 수 있다. 지난번에 언론 보도 올랐던 게 뭐냐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력이 너무 딸리고 돈도 없다 보니까 오히려 한국이랑 협력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게 나왔었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협의를 조금 더 원만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본다면 본계약 전에
웨스팅하우스 관련된 보도가 한 번 더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원전은 그때 한 번 더 단기 반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원전 노려보고 싶으시다면 전 일단 두산 쪽 같은 경우는 23,300원 아래에서는 매수 관점을 보신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산을 좀 먼저 봐야 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계약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이런 해프닝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가 일단 주가의 호재성 뉴스로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지금 추가적으로 예. 보자면 지금 원전주를 투자하자면은 수주 모멘텀만 보고 투자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저는 원전 쪽은 저는 항상 이벤트 플레이로만 보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자리에 산다면은 두산 쪽이야 이제 그 분할에 대한 이벤트가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네. 다른 종목들은 추가 수주를 들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오늘 한국에서 기사가 아직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로이터 통신 쪽 저는 외신을 좀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그 로이터에서 올라온 하나가 있는데 예. 지금 국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한 국가가 어디였죠? 지금 한 국가가 원래 연초에 하나 더 원전 짓겠다라는 거를 2차를 하겠다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한번 오늘 아침에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마 하반기에 다른 국가 하나가 2차를 시작할 것 같거든요. 아마 그러한 소식까지도 노려본다면 하반기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 기억에 그 같은 뉴스는 아니지만 하반기에 원전이 그 네덜란드 수주가 하나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벤트로서 수주 잘 작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채팅창에 올라와가지고 장대양봉님께서 아까 올려주신 건데 이게 오늘 좀 주가가 이렇게 빠져버리니까 오늘 원전 수주한 거 맞아요? 라고 글도 올려주셨고요. 이 얘기도 오늘 있더라고요. 저가 수주 댐핑 때렸나요? 덤핑 때렸나요? 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일단 우리나라가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프랑스보다 앞섰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후에 이렇게 기껏 수주를 했는데 만약에 역풍을 맞아버리는 경우는 생겨버리면 안 되잖아요. 김은태 매니저님, 뭐 우리나라 수주 이번에 잘 해낸 건 맞죠? 일단. 네, 뭐 한 기당 일단 뭐 2기로 해가지고 이제 27조기면 한 기당 뭐 한 12조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 정도 수주면은 뭐 잘 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도 한 2년 전만 해도 가격대에 대비해서 많이 올라왔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뭐 싼 가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물론 이제 앞서 이제 원전이 짓는 데에 걸리는 소요 기간이 뭐 5, 6년에서 걸리고 이제 앞으로 가동하는 데까지만 7년에서 10년 정도도 길게 보고 걸리겠지만 사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영업이익 자체를 놓고 판단하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계약 공시가 나오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얼마만큼에 대한 계약이 들어갈 건지를 나오기 때문에 그 기간만 따지고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뭐 끌고 가도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당분간은 재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특별한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으로 쏠렸지만 오늘 세론이 나온 거에 대해서 투심이 조금 위축된 거 모습이었고 근데 오늘 웃긴 거는 거래량이 엄청나게 발생했다라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원전만 가지고 놀 것이냐 아니면 SMR도 같이 평가하고 놀 것이냐 그리고 앞서 이가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거기 이제 두산에 대한 이제 지배 구조를 어떻게 따지고 볼 것이냐 그런 내용까지 또 선별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오늘자리 조정 나왔을 때 내일장에서 한번 눌린다라면은 저점에서 한번 매수해봐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기준 매니저님, 그리고 이 원전이 트럼프 트레이딩에 포함이 될 수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트럼프가 최근에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뭐 반도체 하면서 700조를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 시총만큼 날려먹었는데 원전 관련해서 지금 트레이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바이든 그러니까 그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는 뭐 원전 시추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특별하게 지금 현재 이슈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 바이든의 정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냐하면 바이든은 이제 친환경, 풍력, 태양광 이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처럼 똑같이 그다음에 석탄 발전이라든지 원전 뭐 추가적인 그런 이슈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최근에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해서도 IRA도 취소하겠다라고 그쵸. 줄이겠다고 하고 또 태양광, 풍력과 지원했던 민주당의 입장에 반대라면 원전 관련해서도 좋은 호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일각에서 또 원전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보는 것도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참 솔직히 애매해요. 얘기하면 오늘 이 임팩트는 웬만한 수주
갖고는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돌아 강대 올릴 수는 음봉이 없다. 나왔기 때문에 돌리기에는 쉽지 않을 거니까 너무 기대감을 안 갖고 혹시라도 그렇게 있다고 그러면 네. 그다음에 제가 보는 희망 고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종목으로 이제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감하게 원전주 지금 좀 어렵다 싶으시면은 종목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솔직한 대답을 받아야죠.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게 혹시 불가리아 맞나요? 나라? 불가리아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글자 아니었습니다. 네, 저도 잠깐 찾아봤는데 불가리아 아니었나 보네요. 종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과감히 말씀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네, 이거는 이제 23,300원 아래 여기에서는 매수 기회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딜이 깨지지 않는 한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23,300원 아래부터 해서 지금 개발sen된 18,500원대 자리까지는 분할매수 구간으로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내일 바로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일 눌린다면 23,300원과 18,300원대 사이 이 정도 사이에서 매수 구간을 봐야 될 것 같고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SMI 쪽도 엮여져 있는데요. 미국에서 트럼프 같은 경우는 원전 친화 쪽입니다. 원전에서의 지금 규제를 완화시키려는 쪽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원전 좋아지고 사실 한국은 미국 걸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만 이제 미국의 벤더를 갖고 있는 게 한국에선 두산도 있고 BHI가 두 종목이 있는데 두산 같은 경우는 뉴스케이 파워의 벤더라서 이번에 루마니아가 가격을 올렸거든요. 그걸로 봤을 때는 아마 뉴스케이 파워 쪽에서도 수주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봤을 때 그리고 두산 쪽은 앞으로 더 좋아질 만한 개별적인 소스가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들어봤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종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에너빌티를 사야 되죠. 그러니까 대장인 두산 에너빌티 사지 않는다면은 뭐 다른 걸 뭘 사서 수익을 낳겠습니까? 근데 두산 에너빌티는 기본적으로 이제 2만 원 밑에서 19,000원대에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9,000원에서 외국인들이 오늘 이제 기관하고 해서 거의 1,000만 주를 한꺼번에 동시에 팔았는데 개인들이 1,000만 주를 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차익 매물 이제 개인들이 아마도 이제 2만 원, 1,000원 넘어가면 이제 개인들이 또 던지겠지만은 19,000원대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시고 그다음에 대우건설도 4,000원 초반에서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또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김우태 매니저님 고민입니다. 없다로 말할지? 네,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보유하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는 보유해도 될 거라고 보여주고요. 한전산업도 보유해도 될 거라고 보여주고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뭐 기타 뭐 보성파워텍 이런 종목들은 뭐 매도하는 거를 뭐 권유를 해드리겠지만 그거 말고는 저는 딱히 뭐 사야 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네, 진짜 냉철한 시각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 받아들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특이점 원전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죠. 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 개발을 위해서 첫 탐사 시추 장소로 대왕고래가 낙점이 됐습니다. 대왕고래 테마가 오랜만에 다시 좀 시장에서 상승세를 탔는데 이제 12월이면 첫 시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됩니다. 항만도 마련하고요. 시추선 현장 배치도 좀 하는 등 다시 테마를 이끌어갈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이제 앞으로 전개 단계는 좀 어떻게 될지 그리고 테마는 아직 죽지 않은 건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준 매니저님, 앞으로 이 대왕고래 전개, 흐름, 시나리오 좀 어떻게 보시나요? 대왕고래 시나리오는 정부의 의지는 뭐 확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타 면제 오늘 기사도 나왔고 맞아요. 그러면서 신속하게 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예타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데 그걸 면제한다면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거고 지정을 하고 그것도 이제 연말에 해서 내년에 이제 시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이제 그 외의 종목들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테마성을 이용해서 좀 단기 트레이딩하는 분들은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좀 여러 가지가 궁금하거든요. 제가 오늘 좀 보니까 이 대왕고래 테마가 한 달 만에 다시 이렇게 시장에서 좀 반짝해가지고 오늘 좀 상승한 종목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좀 쉽게 생각하면 되게 조용할 때 매수를 쓱 해놨다가 이럴 때 다시 올라갈 때 매도하는 전략 저 되게 괜찮다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런 전략 마음에 든다면 O 들어주시고요. 내 스타일 아니다. 말도 안 된다. 안 해봐서 그렇지 말이 쉽다. X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두 분은 오를 들어주셨고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건 이가람 매니저님입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성향 차이인데요. 예. 저는 좀 성격이 좀 급해서 그렇게 뭔가 펀더멘탈을 본다거나 시적을 보는 종목이 아닌 테마성을 보는 종목인데 그걸 저는 모아가는 관점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성격상 못 버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바로바로 뭔가 이슈가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안 올라갈 때 사놓고 있다가 딴 거 올라가게 되면 분명히 팔아요. 분명히 팔고 아마 그거 샀다가 물리고 나면 그쵸. 내가 왜 바꿨지 하면서 또 팔고 딴 거 사게 되면 또 딴 거 올라가고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좀 테마성을 보시는 분들이 맞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올라갈 때 아니면 또 이슈가 나오기 직전에 테마는 건드리는 게 낫다라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자리에서 뭔가 테마가 아닌데 뭔가 좀 길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건 제 성향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X를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뭐 12월에 이제 시추 작업 들어가면은 뭐 항만은 어디서 할 거다. 뭐 현장에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뭐 합류한다 이러면 이제 주가가 조금씩 움직이긴 할 것 같은데 이런 걸 본다면 김우태 매니저님 그래도 좋은 전략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럼요. 시장은 항상 트렌드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성향 차이로서 이가람 매니저도 뭐 그런 매매 전략으로도 맞는 것도 있고, 그렇죠. 예. 또 이제 또 저처럼 이제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시장에 대한 뭐 왔을 때 한번 담아놨다가 또 한번 조정받으면은 저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는 건데 이게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단기적 테마가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올해 안에 끝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내년도에 3월달에 결과 발표는 석유라든지 가스가 나와. 그러면 이제는 얘네들은 또 한 번 시추했을 때 또 한 번의 기대를 가져갈 수 있겠네?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모습들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것까지 바라보는 것보다 올해 11월까지에 대한 일정 부분을 소화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한 달 정도 조정받았을 때 오늘 반짝해서 왔을 때는 예타에 대한 면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서 피팅이라든지 이런 피팅 밸브라든지 관련된 가스 사업이라든지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런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이런 자리부터 만약에 한 번 더 한 차례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은 그때가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때 한번 이제 시추할 수 있는 장소를 선정을 할 거고 선정한 후에는 어떤 기업이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 공고 입찰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 발표가 나올 건데 그게 아마 거의 한 달마다 한 번씩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한번 주가가 올라갈 거니까 그때 나올 때마다 내려오면은 저점에서 사놓고 기다렸다가 올라오면 팔고 이런 전략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좀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파는 이런 이벤트 전략을 좀 같이 동원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기준 매니저님, 뭐 기왕 이렇게 좀 테마가 오늘같이 이렇게 불같이 딱 끌어올랐는데 확실히 저점에서 사야 되는 거죠? 뭐 내일같이 바로 들어가면 위험한 거죠? 근데 저는 냉정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왕고래에서 시추를 하고 이럴 때 피팅 밸브 사업이 시추도 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밸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스관도 필요하지 않거든요. 시추를 하고 석유가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설을 하더라도 가스관이라든가 밸브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가스 뭐 가정용 밸브 만드는 회사도 올라가고 한국석유도 사실은 저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시추가 해서 가스가 나왔을 때 이제 실적이 좋아지거나 이런 좋아지지도 않겠지만은 그런 종목까지 너무 많은데 실제적으로 저는 가스공사는 왜냐하면 저도 여름철에 가스공사가 왜 필요하겠냐 싶었는데 저는 지금 오면서 도시가스 틀어놨습니다. 왜냐하면 꿉꿉해서 가스 너무 습기가 차서 습기를 날리기 위해서 우리 저기 어머님 집에서도 지금 이제 비가 너무 많아서 가스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논방을 갖다가 그래서 근데 가스 요금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농담인데 충분히 이제 한국가스공사는 지금 현재 가스 가격이라든가 실제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가스 석유공사라든가 이제 같이 연관이 돼 있고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연관이 돼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추를 했을 때 석유관 그러니까 유정관을 생산하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세아제강 그다음에 넥스틸 휴스틸인데 1위의 기업은 세아제강입니다. 다른 데는 5천억, 6천억 정도 매출인데 1조 8천억의 매출이 나온 데가 세아제강이고 세아제강 우리나라에서 1위고 캐파가 152만 톤인데 우리 거기에 전체 매출의 5%를 수출하는데 그중에 70%를 미국에다 수출하거든요. 그래서 세아제강 같은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저기 요번에 대왕고래에서 시출한다면 세 회사 세아제강 아니면 넥스틸 아니면 휴스틸인데 거의 90% 세아제강 유정관을 계약을 하고 곧 제가 보기에는 이제 내년 하기 전에 세아제강 유정관을 계약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고 여기는 지금 현재 시총이 4천억인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2022년 2천억 넘게 나왔고 배당도 5% 이상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세아제강이라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한국가스공사 이야기해 주셨고 채팅창에 데이지님께서는 조기준 매니저님 습하면 제습기를 틀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제습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바로 종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 사업자가 될 수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이외로 본다면은 조금 작은 테마성을 봤을 때 한선 엔지니어링이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차트를 보더라도 아랫자리에서 점점 저가를 좀 올려놓고 있고 최근에 블룸에너지가 수주가 나왔다라고 했던 것 때문에 어저께 좀 많이 올라갔었는데 오늘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양봉을 보여주면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 더군다나 사모펀드가 또 이걸 샀기 때문에 내일 단기성도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피팅 밸브도 있고 그다음에 SFC 쪽 테마도 있지만은 엑슨모빌의 지금 벤더 등록 절차를 거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서 엑슨모빌이 이번에 대항골에 참여하는 걸로도 알려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항골 테마가 내일 한번 돈다면 그와 관련해서 한선 엔지니어링이 또 단기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선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선 엔지니어링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들어볼게요. 네, 저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유독 눈에 보이기도 하고 올라올 기미를 좀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앞서 기업 소개는 우리 이가람 매니저가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 본다면 제 포트 안에 들고 있었던 넥스틸. 넥스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피팅 밸브 사업에서도 가지고 이제 송유관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한 달마다 한 번씩 튀어 올라오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중에 이 기업에 대해서도 AIS도 해드리겠지만은 지금 21선 자리를 원착했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자리도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넥스트까지 들어보면서 세 번째 특이점도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특이점 모두 들어봤고요. 이제는 매니저들의 수익률 대결이 펼쳐지는 특별한 포트 대결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넘어가시죠.